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힐링 약사의 영어 단어 쉽게 죽기 클래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신선한 자극을 드리기 위해서 실제 리포트를 제가 준비했어요. 이게 1년에 한 번씩 대한약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란 게 영어가 더 많아요? 한글이 더 많아요? 예, 이게 실제로 그냥 약사님들 보시라고 리포트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해무 보고서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요거 맨 위에 ANNUAL 아는 분. annual. 그러면 ANN까지는 뭘까요? 힌트. 기념하다, 일주기 이런 뜻이 기념일이 anniversary라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 anniversary 기억나요? anniversary 1년이 된 anniversary. 그래서 ANN이 anniversary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뭔 뜻일까요? ANN. 요까지만. ANN. anniversary가 1주년이에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AN은 ANN. 뭐? 와, 맞아요. 1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anniversary도 1년 됐다 이런 뜻이에요. 기념일. 우리 영어 학습이 이거 1년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1년 지났어요. 제 기억에 24년 12월 24일 날 처음 시작했어요. 제 기억에 24년 크리스마스 이브 날 한 거로 기억하고 있어요. 1년 됐어요. 그럼 요거 한번 해볼까요? ANN자 들어가면 다 뭐냐면 1년이란 뜻이에요. ANN 요거 기억하세요. 이게 그냥 약사님들한테 평범하게 보급되는 해무 보고서예요. 그럼 영어가 이제 전혀 몰라도 되는 외국어일까요? 우리가 일상적에 쓰이는 제2의 언어일까요? 제2의 언어라고 봐야 돼요. 이거 다 아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썼겠죠, 그죠? 모르는 분들한테 이걸 이렇게 공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대체 이게 뭐야? 이렇게 됐나요? 이 애니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이게 매년의, 한 해의, 이런 뜻이에요. 한 해의. 보통으로 말하면 이게 회무보고서인데, 그냥 번역한다면, 한 해의 보고서, 연례 보고서, 이런 말 들어보셨나? 연례 보고서. 1년에 한 번 하는 보고서다, 이런 뜻이에요. 연례 보고서. 따라서 하세요. annual, annual. annual, annual. 앞에 건 미국이에요. 봐요. 미국은 약간 연음으로. annual, annual. annual, annual. 뒤에 건 영국이고. 둘 다 맞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발음도 정확히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거는 그 단어가 뭔지를 아는 게 더 절대적이에요. 예. annual 해도 되고, annual 해도 되고, 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영어를, 몰라도 되는 언어가 아니고, 일상 속에 우리 깊이 들어와 있는 언어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럼 anniversary도 다시 해볼게요. anniversary 한번 철자 받아서 적어보세요. ANN까지 똑같아요. anniversary도. ANN까지 똑같고, 그 다음에 I, V, E, R, S, A, R, Y. 이건 뭐냐면 기념일이란 뜻이에요. 기념일은 매일 하는 걸까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까요? 보통 1년에 한 번 하죠, 그죠? 무슨 기념일을 매일 해요. 그래서 애니버서리에 ANN이 들어있는 거예요. 보통 1년에 한 번 하니까. 이거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anniver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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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niversary. 그래서 이건 어떻게 왔냐면 ANN이 1년이라는 뜻에서 기념일 되고, 선생님은 아니 벌써 1년이 되었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 벌써, anniversary, 아니 벌써 이렇게 오라고. 아니 벌써 우리가 기념일이 되었나? 그래서 기념일로 밥 한번 먹었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그럼 이건 뭘까요? 리포트.
보고서. 와, 박수 치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PORT는 뭘까요? 예? 그렇죠. 그럼 RE는 뭘까요? 와. 다시 나르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다시 높은 사람한테 나르는 거예요. 그럼 보고하는 거지, 그죠? 예, 다시 보고하는 거죠. 그래서 annual report는 해모 보고서예요. 연례 보고서. CIRCLE 아는 분? 오, 박수 치세요. 둘 다 맞췄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쉬운 단어인데 아주 심오한 뜻이 들어있어요. 이거 읽을 줄 아는 분 한번 발음해 보세요. 와, 박수 치세요. 예. 우리가 이렇게 쉬운 단어 같은데 여기서 얼마나 많이 건질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클 맞아요. 서클이라는 거는 원이란 뜻이야. 처음에 볼 때 원. 동그라미 연상하세요. 원은 뭐예요? 순환하는 거죠? 그죠? 순환. 뱅글뱅글 도는 거야. 둥글게 둥글게. 그죠? 도는 거야. 그 다음에 골이란 뜻이에요. 서클. 원형도 되고 또 둥근 물고도 되고. 요거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순환 구조. 도는 거예요. 서큘러 이렇게 말쓰예요. 그 다음에 사회적 집단. 어떤 모임이 있을 때 다 뿔뿔이 앉을까요? 동그랗게 둘러 앉아서 얘기를 할까요? 대학교 가면 서클 가입한다래. 이거 들어보셨나? 서클. 가입해 보셨나? 혹시 서클 뭐? 네. 뭐 가입해 보셨어요? 동아리. 요즘 말로 동아리인데. 네. 뭐 하고 보셨어요? 그림 그리는. 저는 테니스 서클 했어요. 20대 때 테니스 치다가 지금은 이제 탁구로 바꿨죠. 왜냐면 동아리라는 게 말 그대로 동아리도 어떻게 연상해? 뿔뿔이에요. 동아리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상은 뭐냐면 큰 원을 연상하고 거기 뺑 돌려 앉았다는 걸 우리가 집어넣어야 돼. 그러다 보면 하나의 서클이네? 동아리네? 그럼 친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사회적 집단이네? 그러면 동그란 건 어떻게 돼요? 잘 흘러가죠. 그죠? 공이 동그라요? 네모나요? 축구공이 네모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순환 구조.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보세요. 서커스라는 거 아시는 분? 서커스. 공연할 때 이렇게 삐죽삐죽 앉아요? 뺑 둘리 앉아요. 그래서 서커스예요. 그냥 우리 서클이라는 거와 서커스를 승윤이 엄마 연결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서커스하고 서클하고? 우리가 이거 연결을 잘 못한다고요. 뺑 돌려 앉아서 공연하는 걸 서커스라 하는구나. 서커스는 그러면 재미있는 거래요? 재미없는 거래요? 재미있는 거죠. 요즘은 서커스가 어떤지 몰라요. 선생님 어릴 때는 TV도 없었고요. 라디오밖에 없었고요. 아무것도 볼 게 없었어요. 그러면 농촌에 가끔 몇 년에 한 번 뭐가 들어오는지 알아요? 서커스가 들어와요. 그 당시 TV도 없고 아무것도 볼 거 없어요? 그러면 누가 모이겠어요? 온 동네 사람 다 난리가 나요. 서커스 왔다는 거. 예. 이거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Cir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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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클은 그래서 동그란 거다. 그리고 로마의 옛날 경기장 가면 네모나게 생겼어요. 동그란 도움처럼 생겼어요. 원형 경기장이. 그것도 서클이라래요. 말 그대로 원형 경기장. 원형이 네모나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동그랗다는 거예요. 그렇죠. 원형 경기장. 우리가 그 단어 하나하나를 이렇게 깊이 묵상할 때 단어를 추론할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원형 경기장 그 원형 경기장이 동그라서 원형 경기장이라고 했다는 생각을 하고 말씀하셨나? 그냥 들으셨나? 어때요? 네. 실제로 이번에 제가 이제 투르키의 로마 시대의 원형 경기장을 가봤잖아요. 몇천 년 된 게 그냥 발굴되더라고. 그 당시 그렇다네. 원형 경기장의 어떤 도시 인구의 10분의 1이 원형 경기장이래요. 그러니까 원형 경기장 좌석수로 치면 그 도시가
몇 명이었다는 게 추론이 된다면 99% 맞춘대요. 원형 경기장에 옛날에서 좌석이 10,000명이었다. 그럼 도시는 10만 명. 이렇게 됩니다. 이거 하면, 그래서 서커스도 동그랗다는 뜻에서 나왔다. 재밌어요? 네. 엄마들도 재밌으세요? 우리가 영어를 똑같이 공부하더라도 이렇게 유추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면 훨씬 더 재밌어요. 이거 발음해 봅니다. 서커스. Circus. 서커스. Circus. 서커스. 그냥, 서커스는 고개 다니다 이렇게 용가하고, 서클하고 똑같이, 원이다, 동그랗다를 연상해서, 공연장은 동그랗네 이렇게 하는가 하고, 어떤 게 더 기억이 오래 남을까요? 예. 그렇죠. 그래서 서커스는 고개 다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는 서커스 가면 조용할까요? 뭔가 떠들썩할까요? 그래서 떠들썩한 사람이나 떠들썩한 사건도 어떨 땐 서커스라고 해요. 어려운 영어책에서는. 서커스단에 왔을 때 조용할까요? 뭐 클래식 음악 틀어놓은 것처럼? 아니죠, 그죠? 그래서 서커스. 그 다음에 이거는 봐요. 그러면 서커스는 공연장, 공연이에요. 동그랗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 형용사로 LAR을 붙이면 무슨 뜻이 될까요? 그렇죠, 원형의. 둥근, 순회하는, 서큘러. 요즘은 그런 거, 카톡이 많이 발달돼서 없는데, 선생님이 대구 성당시장에서 약국할 때마다 회람이라는 걸 돌려서, 엄마들은 아시나? 회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네. 도는 거예요. 옛날에 약사회에서 어떻게 회람을 전달했냐면, 핸드폰이 없을 때예요. 어떤 약국에 어떤 사람이 가서 몇 월 며칠 약사회 회의를 합니다. 이렇게 문서를 돌려요. 그럼 그 약사님이 그걸 보고 봤다는 뜻으로 사인을 하고 또 그 약사님이 다른 옆에 약국 갖다 줘. 그래서 그게 북구 약사회 전체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한 달 만에. 옛날 얘기지, 그죠? 요즘 같은 핸드폰으로 카톡 한번 날리면 1초 만에 다 끝나는데, 제가 만약에 회람을 봤다 그러면 보고 나서 사인하고 옆에 갖고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럼 또 옆에 갖고 옆에 갖고. 그래서 그게 전체를 돌아가는, 그것도 서큘러라래요. 그래서 이걸 뭔지 알아요? 결론은 돈다는 얘기예요. 회람한다는 건. 돌려서 쭉 읽으세요. 이렇게 하는. 회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서클이 원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 일상 교통수단 중에 바퀴 동그란 거 2개 달린 게 뭘까요? 바퀴 동그란 거 2개가 굴러가. 그 자전거. 그 자전거를 뭐라 그래요? 어근이 같아요. 자전거 바퀴가 네모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한 20년 전인가 미국을 가봤는데 자동차 박물관을 가봤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우리나라 리아카 같은 거에다가 또 조금 가니까 리아카 같은 데다 엔진을 달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 말하면 포니 자동차, 이제 지금 말하면 우리나라는 말은 뭐예요? 그랜저 이렇게 발달돼 왔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동차도 바퀴 2개였구나. 예, 바퀴 2개가 굴러갔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유럽의 자동차 발전구도 처음에 자동차부터 나왔을까요? 말이 끄는 마차부터 나왔을까요? 마차부터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시내 버스 할 때 버스라는 용어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버스. 버스를 한국말로 뭐라 그럴까요? 버스는 버스죠, 그죠? 그럼 우리말 됐죠? 그게 뭐냐면 옴니버스라는 데서 나왔더라고요. 옴니버스. 옛날에 귀족들이 타고 다니는 마차가 옴니버스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말에는 어근이 있다는 거죠. 옴니버스. 네. 그건 어려운 단어인데 한번 해볼까요? 옴니버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어 하나를 할 때 여러 단어를 줄을 수 있어요. 옴니버스 철자 보세요. OM.
N-I-B-U-S.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뜻으로 많이 안 쓰기, 옴니버스가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 텔레비전에 여러 가지 시리즈로 묶은 걸 옴니버스라 그래요. 어떤 작품집도 옴니버스라 그러고 여러 가지를 많이 묶은 거. 근데 옛날에는 그 말마차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어려운다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클이 왜 자전거냐? 바퀴가 2개가 있어요. 예, 바퀴 2개가. 그래서 지금은 사이클 그러면 자전거를 뜻하는데 오토바이도 사이클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예. 오토바이의 바이가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바이시클. 오토는 뭘까요? 그렇죠. 자동으로 가는 바이시클. 오토바이. 이해 가나요? 오토. 자동으로 가는 자전거. 오토바이도 크게 볼 때 자전거랑 모양이 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자전거는 페달을 열심히 땀나게 밟아야 가는데 오토바이는 어떻게 해? 엔진 부응 하면 스스로가 알아서 오토. 그러니까 오토로 가는 자전거에서 오토바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토바이 했는데 이 어근을 정확히 알으셨나요? 그냥 오토바이 되겠죠? 이러면 우리가 단어를 하나씩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이클이라는 말이 자전거도 되지만 순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회전이란 뜻도 되고 자전거를 타다도 되고 한 일주기란 뜻도 돼요. 그래서 이제 요 단어도 중요한데 우선 사이클도 다시 해볼게요. 우리가 아는 단어 같지만 사이클이 자전거, 순환, 회전하다. 따라서 하세요. cycle, 사이클, cycle, 사이클. 우리가 옆에서 매일 보는 자전거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런 단어를 추론할 수 있지, 그죠? 재밌어요? 예. 네. 이러면 영어 공부하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요거는 여러분이 몰라도 되는 단어인데 제가 연상하라고 한번 해봤어요. CIRCUM이 주변에, 둘레에, 여러 곳으로 이렇게 뺑 두르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CIRCUM에서 제일 여러분이 시험에 날 만한 단어는 한번 받아 적어 보세요. CIRCUM까지는 똑같고요. STANCE 요거예요. CIRCUM, STANCE 보세요. CIRCUM이 뭐냐면 주변에 뺑 둘리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 잘 보세요. 뺑 둘리. 스탠스는 뭘까요? 옛날에 우리가 한번 했는데 스탠스. 엄마들도 맞춰보세요. 스탠스. 서 있다. 그렇죠. 박수 치세요. 내 주위에 뺑 둘리 서 있는 게 뭘까요? 나는 여기 있는데 내 주위에 뺑 둘리 서 있어. 사람이고 물건이고 집이고. 환경이지, 그죠? 나한테 일어나는 환경은 내 주위에 뺑 둘리 좋은 환경이 올 수도 있고 나쁜 환경이 올 수도 있어요. 그냥 circumstance, 환경, 상황. 어떤 상황도 똑같아, 그죠? 이렇게 올 수도 있지만 circum은 뺑 둘리다, 서 있다. 내 주위에 뺑 둘리 서 있는 게 뭐예요?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내가 공부 잘하면 기대도 안 하는데 오늘 1등 상을 받았네? 이것도 상황이고. 또 내가 그냥 무슨 딴 생각하면서 걸어가다가 돌부리에 치였는데 넘어졌어. 그것도 내 주위에 돌부리가 있었던 어떤 상황이고. 그래서 circum, 뺑 둘리, 스탠스 서 있다. 스탠스라는 말은 들어보셨나? 자세라는 뜻도 되는데. 내가 서 있는 게 어때요? 자세죠, 그죠? 스탠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CIRCUM 하면 뺑 둘리다. 그럼 봐요. CIRCUM 대신 퍼시픽. 이거 어려운 단어인데 아시는 분? 퍼시픽. 피스는 평화고 퍼시픽은 평화의 이런 뜻이에요. 태평양을 퍼시픽 오션이라 그래요.
오, 시원하다. 이게 계곡이에요? 바다예요? 오션. 퍼시픽 오션 그러면 태평양이에요. 태평양이 우리말로도 큰 태자, 평화로울 평자, 바다 양자지, 그죠? 그래서 환태평양 고리 이런 말 들어보셨나? 예, 이게 뭐요? 썩하면 뺑 둘리. 퍼시픽. 태평양이 여기 있는데 뺑 둘리가 환태평양 고리예요. 지구과학 배울 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서컴이 들어가면 뺑 둘리다. 그래서 서컴 스탠스는 내 주위에 뺑 둘리. 주위에 스탠스 서 있어. 내 주위에 서 있는 거 환경이죠. 네. 그래, 이건 아주 어려운 단어고 모르어도 되는데 한번 엄마들도 맞춰보세요. 서컴은 뺑 돌리고 CISA는 자르다, 가위라는 뜻이 있어요. 뺑 돌리 자르는 게 뭘까요? 이거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몰라도 돼요. 모르면 몰라 하세요. 몰라는 영어로 뭐예요? 그렇지. 맞춰보세요, 한번. 이스라엘 역사에서 태어나면 어떤 기념으로 이걸 행사를 하고 그랬어요.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남자아이만. 맞아요. 와, 이거는 박수 10번 쳐야 된다. 할례예요, 할례. 와, 할례라는 말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어려운 말인데. 와, 그건 어려운 말인데. 할이 배를 할자고 얘는 법칙 여자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는데 유대인 습관 중에 뭐가 있냐면 남자를 낳으면 태어난 지 7일 만에 남자 꼬투를 뺑 둘리 자르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그게 이제 위생에 좋다 이거고 그 사람들은 그게 하나의 성결 의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몰라도 되는다는데 유치할 수 있죠, 그죠? 뺑 둘리 자르다. 사람 몸에서 뺑 둘리 자를 건 보세요. 남자 꼬추 포경 수술합니다. 할래. 와, 근데 어떻게 그 어려운 단어를 알지? 네, 이건 넘어가고 이제 이 단어는 몰라도 돼요. 근데 이제 어근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한번 진짜 대학생도 모르는 단어도 한번 유추해 보라고 이건 한 거예요. 이거는 시험에 나와요. 서컴 퍼시픽은 환태평양고리. 엄마들 들어보시지 않았나? 환태평양고리 뉴스에서 지구 온도에서 온난화 현상에 의해서 환태평양고리 이렇게 북미, 남미 이렇게 아시아까지 환태평양 고리에서 온도가 1도 올라갔다. 뭐 북극에서 얼음이 더 빨리 녹는다. 그런 거 할 때 환태평양 고리. 영어 뉴스에 나와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LOCAL 아는 분? 로컬. 와, 박수 치세요. 로컬. 지역의, 지방의, 로컬. 네. 근데 이제 어떻게 연상하냐면, low는 뭐예요? 아래, low. 위에는 뭐예요? up, low. 그죠? 예. 네. 아래 지방의 콜은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래 지방에 전환한다 해서 로컬이 지역의 지방의 이렇게. 요즘은 20대는 그래 돼요. 뭐 할까? 그러면 콜 그래 돼. 뭐, 나도 이런 뜻이야. 그죠? 맞아요, 엄마들? 어? 뭐, 요즘은 모르겠다. 우리 같으면 구슬치기 할까? 그러면, 그러자. 요즘은, 헐, 이래 돼. 나도 이런 뜻이죠. 동의한다, 이 뜻이, 그죠? 동의하다는 영어로 뭘까요? 동의하다. 그렇죠, agree. 그렇게 했죠, 우리? 박수 치세요. 그리해, 이렇게 배웠죠? 그리해, 그러면 동의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해, 이렇게 하면 돼요. 야, 로컬은. 그래서 요즘은 글로벌 시대 이런 거 들어보셨나? 요즘은 글로벌 시대다. 글로벌 시대 할 때 그 어근이 뭘까요? GLOBE까지가. 글로브. 글로브가 뭘까요? 이거랑 거의 연결되는데, 글로브. 글로브는 동그란 걸까요? 네모난 걸까요? 지구 2라고 들어보셨나? 지구 모양의 모형을 만든 거. 그걸 글로브라 그래요. 동그란 거. 거기 형용사형으로 붙인 게 글로벌. 글로벌이라는 말은 우리말로도 많이 쓰는데. 글로벌 학교.
요즘 초등학교도 영어 많이 가는 학교를 글로벌 특수학교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들어보셨나? 예. 이거부터 해볼게요. Globe. 한번 적어보세요. Globe. 이게 지구본. 또 세계라는 뜻도 돼요. 글로브. 지구가 네모나요, 세모나요, 동그라요? 동그래요. 그러니까 글로브예요. 몇 억억 년 떨어진 데서 지구를 사진 찍은 걸 제가 어떤 사진을 봤는데 진짜 요만한 점 하나 돼. 거기에 70억 인구가 아둥바둥 살고 있는 게 동그란 점 하나로 나타나요. 이거 따라서 해보세요. Globe. 지구본, 지구의 이런 뜻이에요. Gl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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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다가 이제 GLOBE에서 E를 띄고 AL을 붙이면 글로벌리제이션 이렇게 세계화 이런 뜻으로 변해요. 글로벌화 된다 이런 말은 요즘 많이 쓰죠. 예. 또 이제 서울에서 지방대 그러니까 요즘 어떤 시내버스 지나가는데 보니까 글로컬이라고 써놨대. 로컬 지방이라는 뜻이 좋은 뜻도 되지만 서울에서 볼 때는 지방대 그러면 약간 명문대가 아닌 이런 뉘앙스도 있거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지방대에서 뭐라고 써냐면 우리는 로컬 대학이 아니고 글로컬 대학이다. 그 말을 만든 거죠. 그죠? 글로벌 더하기 로컬. 로컬은 맞다 이거라. 지방이니까. 대구라는 지역이지 서울은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는 글로벌한 로컬 대학이다. 말 되죠? 시내버스에서 봤어요. 글로컬이라고 써놨다. 글로컬. 우리는 세가해야 되는 지방대학이지 그냥 시시한 지방대학이 아니다 이런 뜻이지. 그 다음에 이거 PROVE 아는 분 박수 치세요. prove. 입증하다 몸으로 판명되다인데 선생님은 어떻게 배웠냐면 문제를 풀어봐. 문제를 풀어보는 건 입증하는 거지, 그죠? 문제를 풀어봐. prove. 먼저 번에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풀어보렴. 풀어보렴. 그랬지, 그죠? 풀어보렴은 풀어보렴. 문제를 풀어보렴. 그러니까 문제를 prove. 문제를 풀어봐. 그래서 문제를 푸는 건 뭐예요? 입증하는 거죠. 예. 입증한 거는 결과는 뭘까요?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주은이나 승윤이 호적증명서 이런 거. 뭐 주민등록 초본 이런 거 할 때. 증명서다. 프루프. 증거. 프루프. 이거 한번 프루브 해볼게요. Prove. 프루브. 우리가 정확한 발음은 프루브하고 우리말로는 풀어봐. 친구들한테도 너 이거 풀어봐. 그리고 머리에서 뭘 생각해야 돼요? 프루브를 생각해야지. 나는 프루브를 생각하면서 친구한테 너 이 문제 풀어봐.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프루브의 명사형은 뭐라고요? 그렇지. 따라서 하세요. Proof. 프루프. 그 다음에 이거 아는 분, 크리미널. 예, 박수 치세요. 범죄의 범죄자, 크리미널. 예. 근데 지금 요 큰 글씨는 다 중학교 수준의 시험 많이 나는 단어예요. 따라서 하세요. Criminal. 크리미널. 그렇죠. 범죄의 범전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ADVNC 아는 분. 전진. 그렇죠. 전진 진보하다. 그래서 많이 쓰이는 거는 실제 시험이 많이 나는 건 밑에 게 많이 나요. In advance 그럼 미리 사전에. 미리 사전에.
이렇게 연상하세요. 어드밴스. 어두운 곳에서 뱀이 모기를 향해 전진하다. 어드밴스. 전진하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시험에 나오는 건 이게 많이 나와요. in advance. 사전에 미리, in advance. 공부는 in advance 하게 하는 게 좋을까요? 방학 끝나기 하루 전에 숙제하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은 방학 때 되면 어떻게 했냐면, 방학 딱 시작하면 시험 공부하듯이 한 열흘을 그냥 꽉빡 해가지고 방학 숙제를 한 15일 만에 다 완료해놔요. 그러기 전에는 방학 때 안 놀았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방학 시작하고 15일 지나면 나한테 보면 숙제가 다 완료되어 있는 거예요. 많이 빌려갔지. 그 다음부터 이제 숙제 해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름방학이 한 달이라면 15일은 바싹 해가지고, 일기 빼놓고 다 해놓고, 나머지 15일은 내가 이제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in advance 방학 숙제를 한 거죠. 그럼 숙제가 뭘까요, 영어로? 숙제? homework. 왜 홈워크일까요? 집에서 해야 돼. 그렇죠. 와, 박수 치세요. 이제 완전히 수제네, 천재. 그 홈워크 숙제 용가하고 집, 워크, 일하는 거. 집일이 숙제네.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우스운 것 같지만, 대학생한테도 홈워크, 그럼 숙제 아는 사람은 거의 99%, 100% 될 거예요. 근데 그걸 집, 워크, 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그냥 홈워크, 숙제 이렇게 외운 사람이 더 많을까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를 이제는 습관만, 그렇게 어떤 단어를 볼 때도 저건 뭔 뜻이지 이렇게 보는 게 작은 습관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하자. ATTACK 아는 분? 와, 박수 치세요. 요즘은 이런 말도 많이 하더라고. 승준이나 조은이 한번 들어보셨나요? 백어택. 뒤에서 공격하는 걸 백어택, 이런 말을 그냥 쓰대. 백어택 당했어? 이런 말 들어봤어요. 20대가 하는 말을 들어봤어요. 엄마들 들어보셨어요? 백어택? 네. 이거 한번 해볼게요. ATTACK. 따라서 하세요. Attack. 어택. Attack. 어택. 예. 공격하다. 이제 도둑이 딱 담을 넘어오는데 주인이 TV 보다 보니까 도둑이 들어가니까 어택! 그리고 혼내면 이놈! 주인이 그러면서 이제 주인이 도둑을 공격하는 거예요. 어택! 이러면서 우리말로 떼찌 그러나? 예? 떼찌! 이래요. 어택! 뭐 도둑이 들어오다가 주인이 어택 소리치면 얼른 도망가겠지. 예, 나 들켰구나. 그래서 어택. 그 다음에 이거 CONSIDER 아는 분? 와, 박수 치세요. 숙고하다, 고려하다. 예. 따라서 하세요. Cons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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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국어 공부할 때 시험에 나올 큰 시니까 더 고려하다. consider. 그러니까 국어 공부할 때 시험에 날 만한 시를 자꾸 외워야 될까요? 시험에 안 날 만한 시를 외워야 될까요? 그러니까 나올 만한 시가 이제 큰 시죠, 큰 시. consider. 예.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공부할 때 항상 어떤 개념으로 공부하면 되냐면, 이게 시험에 출제된다면 어떤 형식으로 나올까? 오늘 배운 거 중에서 어떤 게 시험에 날까? 이걸 염두에 두고 해야 돼요. 그러면 공부 자체가 시험 공부를 대비한 게 되고, 나중에 시험 공부 따로 해야지. 그러면 좀 늦어요. 오늘 배운 거가 시험에 난다면 어떻게 날까?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 나온 대로 시험에 나올 큰 시니까 더 고려하다. 그래서
컨시더. 정확한 발음은 컨시더지만 우리말로는 큰 시를 더 봐야지. 시험에 안 나올 만한 것보다 나올 만한 큰 시를 더 보라 이거다. 그 다음에 컨시더의 명사형은 뭘까요? 컨시더. 심사숙고 하다 그러면 심사숙고라는 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보세요. CONSIDER에다가 ATION을 붙여요. 보통 ATION을 동사에다 붙이면 명사형이 돼요. 컨시더 그대로에다가 ATION. 따라서 해보세요. 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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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ideration. 예. 이 큰 시를 연상하니까 consideration 발음하더라도 consideration 되죠? 연상. 어떤 게 큰 시인가? 어떤 게 시험에 날 시인가? 항상 이렇게 연상을 하라고요. 영어 공부할 때도 어떤 게 시험에 날까? 어떤 게 딱 시험에 날 만한 느낌이 있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걸 더 보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거 DETAIL 아는 분? 네, 박수 치세요. 이것도 우리말로 많이 쓰는데 엄마들 들어보셨나? 디테일하게 말해봐. 승윤 엄마 들어보셨나? 더 신세대니까. 디테일하게 말해봐 이렇게 하더라고. 네. 세부상을 말해봐. 더 상세히 설명해봐. 이거 갖다가 더 디테일하게 말해봐.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보고하는 것도 저는 들은 적이 있어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안 하고 이 말을 그냥 쓰더라고. 그래서 이거 보세요. 뒤에 테일은 뭐예요? 꼬리. 꼬리까지 하는 거는 상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대충 설명하는 거예요? 뒤 테일, 뒤 꼬리까지 상세히 설명하다. 뒤 테일, 꼬리까지 상세히 설명하다. 이렇게 연상하세요. 우리 수업은 디테일하게 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뒤에 있는 꼬리까지 상세하게 설명하는 걸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detail, 디테일, detail, 디테일, detail, 디테일. 네. 디테일. 그죠? 다시 한번 영국식으로. detail, 디테일. 네. 여기 나온 대로 세부상 상세히 설명하다. 우리가 뭐 생활에서는 뭐 디테일 할 필요 없어요. 근데 공부는 어떻게 해요? 공부는 디테일하게 돼요. 생활에서는 뭐 대충 넘어가도 돼요. 근데 공부는 디테일하게. 네. 그 다음에 이거는 EFFECTIV 아는 분? 이거 박수 치세요. 우리 공부도 이펙티브하게 해야 될까요? 인이펙티브하게 해야 될까요? 이펙티브하게 해야 되지, 그죠? 예. 우리가 지금 이펙티브하게 하려고 말 만들어서 외우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선생님도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옛날에 25년도, 26년도에 우리가 힐링 약국에서 효과적인 영어 공부를 했다. 이렇게 회생하기를 소원합니다. 요 EFFECTIV 따라서 해보세요.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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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fective. 여기 나온 대로 효과적인 효력 있는 데 되고요. 효과적인 효력 있는 거는 허상이에요? 사실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이런 뜻이에요. 효과적인, 그러면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 이거 그냥 무조건 외우는 사람은 실질적인 하고 효과적인 게 왜 다른 말인데 같은 단어지? 엄마들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나?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듯이 효과적인 거는 실질적인 거지. 이렇게 연결할 때 이 단어가 품고 있는 단어의 뜻을 우리가 깊이 알 수 있어요.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죠. 스프링이 뭐예요? 스프링? 봄. 봄은 왜 스프링이에요? 용수철 스프링도 스프링인데? 그렇죠. 봄에는 모든 꽃봉오리나 새싹이 스프링처럼 올라오니까. 스프링 봄 따로 외우고, 용수철 스프링 따로 외우고,
이거 단어 같다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야, 아마. 어때요, 엄마들? 스프링 따로, 봄 따로. 예? 근데 봄 되면 스프링 용수철처럼 모든 새싹이 파릇파릇 스프링처럼 올라와. 그게 스프링이에요. 그게 스프링이 물이 솟다는 뜻도 돼요. 물도 솟잖아, 스프링. 하긴 이렇게 밑에서 솟는 건 다 스프링이에요. 우리가 어떤 단어 하나를 연상할 때 그 뜻이 뭔가를 정확히 알면 우리 좋을 수 있는 거예요. 이펙티브도 효과적인 효력이 있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이 얼굴 팩이, 이 팩이 TV 광고로 효과적인. TV에 얼굴 팩 하는 거 나온다고 연상하세요. 그래서 이 팩 TV. 이렇게. 그 요까지는 뭘까요? EFF, ECT까지는. IV는 형용사형 전미사고, 이펙트는 뭘까요? 와, 박수 치세요. 효과도 되고 또 동사로 말한다면 뭐가 될까요? 이펙트 하는 거하고 이펙트 하는 거하고. EFF, ECT 여기까지만 해볼까요? IV 빼놓고 그럼 뭐가 되냐면 영향, 결과, 효과. 그 효과는 뭐냐면 화가나 작가 등이 만들어내는 느낌. 우리가 미술관 관림해서 어떤 느낌을 받잖아요. 그죠? 예. 뭐 임프레션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그것도 이펙트라래요. 그리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다 뜻해. 효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거지. 그죠? 뭐 우리말로도 이제 효과음 이런 것도 있죠. 그죠? 어떤 걸 들을 때 영화를 갔는데 유명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냥 이러는 거하고 꽝꽝꽝꽝 이러는 거하고 어때요? 느낌이? 어떨 때 천정이 무너지는 듯한 효과음. 그거 다르잖아요? 그게 이펙티브한 거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요거 IV 빼고 EFF, ECT까지입니다. Effect. Effect, Effect. Effect.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단어를 알을 때 이렇게 연관 지을 줄 안다는 거는 엄청난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FIGURE 이것도 유명한 단어인데 아는 분? 피겨. 그렇죠. 박수 치세요. 엄마들은 피겨라는 말을 어디서 제일 많이 들어보셨어요? 피겨. TV 보다 보면 피겨라는 말이 어디서 제일 많이 나와요? 그렇죠. 또 피겨 스케이팅. 그 말은 들어보셨죠? 피겨 스케이팅. 그럼 피겨 스케이팅이 뭘로 다 점수를 평가해요? 여러분이 피겨 스케이팅 점수 매기는 사람이다. 감독관이다. 그러면 뭘로다가 점수를 평가하겠어요? 승인이 엄마. 예, 네, 조은이 엄마는. 그렇죠. 그러니까 봐요. 그 사람의 어떤 모습, 쫙 펼치는 모습이 멋이냐, 안 멋이냐. 그걸 또 숫자로 계산하는 거야. 이걸 만약에 우리가 연상 안 한다면, 인물, 모습, 숫자, 이거 관련 없는 거 아니에요? 인물, 모습하고 숫자하고? 승인이 어떻게 생각해요? 인물, 모습이라는 단어하고 숫자, 수치라는 단어하고 관련 없죠? 근데 여러분이 선생님이 설명하듯이, 이제 선생님이 피겨스케이팅 아가씨 선수야. 이제 쫙 해가지고 딱 해. 이 자태를 보는 거야. 이게 멋있나. 이게 이제 인물을 보고, 모습을 보고, 이거를, 그 감독관들은 뭐로 표시해요? 점수를? 수치로. 뭘 해요? 계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피겨가 나오면, 피겨 스케이트 하는 예쁜 소녀가 앞에 있다가 연상을 하고 이 단어를 외워야 돼. 그 여러분이 보고, 저 몇 점 줄까? 10점 만점에 9점을 줄까? 1점을 줄까? 이게 피겨 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보고? 피겨 스케이트 하는 예쁜 소녀 모습을 보고. 이렇게 연상하면 어때요? 예. 네. 이렇지 않으면 이 단어가 다 달라요. 인물 모습하고 계산하다고 왜 무슨 관련이 있다고? 이 사람들은 왜 한 단어 속에 이상한 말을 다 포함했어? 이랬다 했다고.
선생님이 설명하듯이 현상하면 이게 다 연상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피규어가 나올 때, 아, 맞아. 심판이 피겨스팅 선수의 인물, 모습을 숫자, 수치로 계산하다. 앞에 피겨가 나오면 피겨스팅 하는 예쁜 소녀의 모습을 연상해야 돼요. 예, 나만의 소녀의 모습.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이제 피겨 스테이지는 알지만 피겨라는 모르는 사람 많아요. 예, 우리가 이렇게 연결할 줄 아는 게 얼마나. 따라서 해보세요. Figure. 피겨, Figure. 피겨. 보세요. 그래서 이제 아웃은 뭘 뜻일까요? 아웃은. 그렇죠. 어떤 생각을 바깥으로 딱 낸 거는 뭐 한 거예요? 그렇죠. 피겨 아웃하면 이해한 거예요. 생각해낸 거고. 내가 가만히 있는 거하고 피겨 인한 거하고, 피겨 인한 단어 없지만 피겨 아웃한 거하고 이해한 거고 생각해낸 거예요. 네. 저 사람 왜 그렇지? 이게 아니고, 아, 피겨 아웃. 아,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친구들이 꼭 서운하게 하더라도, 쟤는 왜 성격이 저렇지? 이렇게 하지 말고, 아, 제 입장에서는 그냥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러면 우리가 뭐 피겨 아웃을 해주자는 거지. 앞으로 여러분들은 모두 친구들이 좀 그럴더라도 피겨 아웃을 해줘서 통 큰 남자가 되세요. 예, 피겨 인 하지 말고, 그래서 피겨 인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피겨 아웃을 해주자고, 이해를 해주자고. 예, 예. 그래, 요거는 이제 아까 한 거 다시 한번 이제 시험. 서컴은 무슨 뜻일까요? 주의, 서컴. 스턴스는 무슨 뜻일까요? 선생님이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스탠스예요. 스탠스. 예. 내 주위에 뻥 서 있는 게 어떤 상황이고, 또 어떤 환경이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떤 환경이 와도 그걸 극복할 줄 알아야 돼요. 극복은 영어로 뭘까요? 내가 극복. 힌트 주자면 어떤 장애물이 나쁜 상황이 왔다면 그거를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서 가는 거. 영어로 뭘까요? overcome. 그렇지, 박수. 그거 엄청난 거예요. 하는 거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극복하다는 내가 장애물을 오버하는 거예요. overcome. 넘어서 가는 거예요. 그게 극복하는 거예요. 네. overcome, 그럼 되게 뒤에 나오는 단어는 difficulty, 이런 게 나오죠. 어려움, 이런 거. difficulties, 이렇게 복수로도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책을 읽다고 직독직해가 되려면 overcome 나오면 벌써 선생님 머리에는 difficulties나 뭐 circumstance나 이런 게 머리에 떠올라요. 여러분이 우리나라 글 읽을 때 어떻게 돼요? 엄마가 나에게 선물을 그러면 뭐 사주셨다 벌써 연상되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overcome difficulties, difficulty가 머리에서 떠올라야 돼요. 나중에 그게 저절로 돼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한국 신문 갖다 주는 거나 지금 코리아 헤럴드 갖다 주는 거나 읽는 속도가 거의 똑같아요. 우리말로 장애물을 그러면 극복하다 나오겠지. 영어도 마찬가지야. overcome difficulties. 이게 이제 직독직해가 되려면 내 안에 단어가 연결이 돼야 돼. 예를 들어서 숙련이가 그럼 뭐예요? 멋있다. 이게 연결이 돼야지. 그런 식으로 내 안에서 단어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훈이 엄마는 그럼 뭐 해야 돼요? 사랑스럽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이게 단어가 연결된다는 건 중요한 게 그 사람이 언어를 얼마나 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회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돼요.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애니얼 리포트 그러면 저거 뭐냐고 어디 가서 물을 거예요? 이 애니얼이 뭐예요? 그러면 그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저렇게 만들지 않았겠어요? 영어로 이거를 받는 사람 정도는 이걸 다 안다고 생각해서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막노동 노가다는 사람한테 저렇게 보내면 이상할 거 아니에요. 이거 뭐지? 그럴 거 아니에요. 아, 이 받는 분들은 적어도 이 정도 다 안 돼. 근데 놀라운 게 저 안에 보면 또 저거만 영어가 아니에요. 반 이상이 영어예요, 반 이상이.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영어는 이제 앞으로 외국어가 아니고 제2의 우리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그래서 아까 로컬은 무슨 뜻이라고요? 지역은. 예, 지역의.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지역 자부심을 위해서 글로컬, 글로벌 더하기 로컬. 우리는 세계에 대한 지방대학이지 그냥 지방대학 아니야. 그런 느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화 될 때 우리가 내 자신도 더 넓어지는 거지. 그리고 영어를 왜 배우느냐? 영어도 우리가 세계화 되려고 배우는 거예요. 글로벌리제이션 되려고. 내가 별로 안 좋은 직업 가지고 그냥 하려면 영어 몰라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인텔리겐츠층에 가서 좋은 직업을 가지려면 영어를 안 쓰고는 그 좋은 직업에 들어가질 못해. 그래서 아까 서클 하나 가지고 이만큼 단어를 주어요. 엄청나죠? 우리가 깊은 뜻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를 풀어봐 이렇게 하고 영어는 뭐예요? 풀어보면 뭐 하는 거예요? 입증하는 거지. prove. 명사형은 proof. 시험에 이거 제일 많나 in advance. 예. 우리도 지금 in advance 영어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게 중학교 때 한 5월, 6월에 배우는 수준 하고 있어요. 실제로 선생님이 중학교 교재를 보고 이거 한 거예요. 여기에 지금 중학교 때 한 6월 달 배우는 수준 영어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선생님한테 배우면 아 이거 우리 힐링 약국에서 배운 거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In advance 따라서 해보세요. In advance. In advance. 예, 모든 일을 in advance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성공을 하지, 그죠? 성공이란 단어 아는 분. S-U-C-C-E-S-S. Success. 그렇죠. success. 와, 박수 치세요. success. 예. success란 단어도 그냥 흘려 들으세요. 동사형이 succeed가 있어요. succeed가 뭐냐면 성공하다는 뜻도 되고, 여기에 중요한데, 왕자의 자리를 이어받다, 계승하다는 뜻도 돼요. 그러면, 성공하다하고 계승하다하고 왜 전혀 다른다는데 같은 속에 있을까요? 성공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지금 서모 야사 선생님의 영어 단어를 이어받으려고 온 거예요. 그죠? succeed 하려고. 사실 제 욕심 같아서는 제 머릿속에 있는 거를 USB에 꽂아서 그냥 딱 꽂아주고 싶어요. 여러분이 컴퓨터고 제가 컴퓨터라면. 근데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또 그러면 값어치가 없는 게 인생은 내가 고생을 해서 얻은 것만큼 보람을 느끼고 값 있다고 느껴요. 공짜로 받으면 값 있다고 못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처럼 영어 단어 하나하나를 곱씹어서 in advance 하는 거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장래의 피겨가 어떻게 돼요? 아름답게 되는 거죠. 네, 피겨가.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수업도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